AI가 바꾸는 돈의 흐름, 그 중심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 여기는 AI 마니 터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자료는요. 바로 그 테드 컨퍼런스 영상입니다. 오픈 AI CEO 샘 알트먼과의 대화 영상인데요. 네, 요즘 AI 기술, 특히 오픈 AI의 최신 모델들이 정말 화제잖아요. 맞아요. 소라라던가 GPT-4o 같은 것들이 가져올 변화?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직접 얘기하는 걸 들어볼 기회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일이나 창작 활동, 또 크게는 사회 전체의 안전 문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트먼이 제시하는 기회랑 위험 요소를 좀 균형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실제 테드 강연장에서 오간 대화라서 그런지 좀 더 생생한 느낌이 있었어요. 기술 시연도 직접 하고요. 맞아요. 되게 솔직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대화를 통해서 AI 발전의 현주소를 좀 파악해보고 네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변화의 본질, 또 그에 따른 고민거리들, 이런 걸 명확히 짚어보는 거죠. 여러분이 이 거대한 AI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지 그 실마리를 찾는 데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현재 AI 모델들의 능력부터 시작해 볼까요? 알트먼이 직접 시연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소라가 생성한 테드 발표 예측 이미지, 그거 꽤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디테일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맞아요. 근데 손가락 5개 제대로 그려놓고도 스스로는 B+ 정도? 이렇게 주더라고요. 네, 애니메이션이 좀 과장됐다 이런 이유였죠. 그렇죠. 자기 결과물에 대해 꽤 냉정하게 평가하는구나 싶었는데, 근데 또 그 GPT-4o 이용한 다이어그램 생성 시연은 와, 그건 진짜 놀랍던데요? 아, 네. 그 지능과 의식 차이 다이어그램 말씀이시죠? 네네. 단순 이미지 생성이 아니라 모델의 핵심 지능이랑 이게 연결돼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알트먼도 그 점을 강조했거든요. 이 새로운 이미지 생성 능력이 그냥 별개가 아니라 GPT-4o라는 거대 모델의 일부고 그 안에 통합된 지능 덕분에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개념을 이해하고 시각화하는 능력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이죠. 핵심은 그냥 기능 추가가 아니라 그 밑바탕에 있는 지능 자체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 와, 그럼 이런 능력이 점점 더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그 질문이 나오잖아요. 내 일자리는 괜찮을까? 네, 맞아요. 특히 경영 컨설턴트 같은 그런 지식 노동 직군에 대한 우려가 언급됐었죠. 네. 알트먼 시각은 어땠어요? 알트먼은 여기서 약간 고전적인 긴장 관계를 지적하더라고요. AI가 내일을 대체할 거다 이런 두려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역사 속 다른 기술 혁명처럼 AI가 강력한 새 도구가 돼서 인간 역량을 막 증폭시킬 거라는 기대. 그 사이의 긴장. 네. 근데 그는 후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았어요. 기대치가 높아지긴 하겠지만 인간 역량도 AI 덕분에 엄청나게 향상될 거다.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더 쉬울 거다. 약간은 낙관적인 전망이죠. 아, AI는 대체가 아니라 증강의 도구가 될 거라는 믿음이군요. 그렇죠. 핵심 주장은 그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증강이라는 말이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사실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 찰리 브라운 예시도 좀 그런 복잡한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자신을 AI라고 생각하는 찰리 브라운 이미지를 생성했는데 아, 네. 상당히 메타적인 답변이었죠. 맞아요. 알트먼 자신도 이게 진짜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훈련 데이터 패턴인 건지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질문을 던졌죠.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면 과연 얼마나 신경 쓸 것인가 하고요.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지적재산권, IP 문제가 확 떠오르는 거죠. 아, 찰리 브라운 예시가 그냥 재미있는 걸 넘어서 네, 현행 저작권법이 이 AI 생성물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거냐,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피너츠 측 허락 없이 특정 스타일을 막 모방하는 게 이게 과연 공정 이용이냐, 아니면 명백한 권리 침해냐, 이 경계 설정, 이게 AI 시대 핵심 법적 윤리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창작자 입장에서는 와, 내 스타일이나 작업물이 내 동의도 없이 막 학습 데이터로 쓰이고 심지어 그걸로 결과물까지 만들어낸다. 이건 진짜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테드 세션에서도 그 저널리스트 캐롤 캐드왈라더가
자기 강연 스타일을 모방한 챗GPT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동의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딱 이런 우려를 대변하는 거죠. 알트먼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나요? 네, 정면으로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뭐 인간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그걸 증진시키는 도구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강조하면서도요. 동시에 창작물의 경제성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했어요. 새로운 모델이요? 네. 과거의 저작권법이나 공정 이용 개념 같은 것들이 기술 발전에 따라 만들어졌던 것처럼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합의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 같은 걸 제시하기도 했나요? 그냥 원론적인 수준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 아티스트한테 스타일 사용 동의를 얻고 그걸 기반으로 생성된 이미지 수익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거냐 이런 모델을 첨삭해보자 뭐 이렇게 제안했죠. 오, 물론 이게 기술적으로나 계약적으로나 엄청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동의와 보상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뭔가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죠. 지금 오픈 AI 도구는 살아있는 아티스트 스타일 모방 요청은 거부한다고 하던데 네, 하지만 특정 분위기나 사조 요청은 또 가능하거든요. 그 경계 설정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창작자들 사이에서도 반응은 좀 갈린다고 알트먼은 얘기했어요. AI를 내 창작 과정을 위협하는 존재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AI를 되게 놀라운 새도구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창작의 지평을 넓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양쪽 다 있군요. 네, 결국 관건은 창작자들이 내 걸 도둑맞는다 이런 느낌 대신에 와, 내 능력이 증폭된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방향으로 기술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거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창작 문제도 그렇고 또 오픈소스와의 관계도 좀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요즘 딥시크 같은 강력한 오픈소스 모델들이 막 나오면서 오픈 AI 입지가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알트먼은 이 경쟁 구도를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그는 일단 오픈소스의 중요성은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부분에서 오픈 AI가 좀 늦었다. 이걸 솔직히 시인했어요. 아, 인정했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 뭐 커뮤니티 세션도 열고 강력한 오픈소스 모델도 출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죠. 경쟁이 심해지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PU 제약 속에서도 챗 GPT 성장은 견고했다면서 약간 자신감도 내비쳤고요. 그러니까 폐쇄적인 모델 개발이랑 오픈소스 생태계랑 이 관계 설정은 좀 복잡하게 가져가는 전략이네요. 그렇죠. 일종의 줄타기죠. 챗 GPT 성장세 자체는 뭐 정말 엄청나잖아요. 주간 활성 사용자가 5억 명 돌파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네, 그 수치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알테모는 단순히 모델 성능 개선 이걸 넘어서 통합된 제품 경험 구축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사용자의 이전 대화를 기억하는 메모리 기능 같은 거. 그게 대표적인 예시죠. 네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변화 방향을 좀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AI가 그냥 정보 검색 도구나 뭐 질문 답변하는 기기를 넘어서서요? 네, 사용자를 깊이 이해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개인화된 도움을 주는 뭐랄까 동반자 아니면 자아의 확장 약간 이런 존재로 진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자아의 확장. 네, 알트먼은 이걸 점진적인 업로드 과정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걸 넘어서서 능동적으로 사용자에게 필요한 걸 제안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도 그 메모리 기능 써보면서 제 관심사를 너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섬뜩하기도 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훨씬 유용해질 잠재력도 있지만 동시에 프라이버시나 통제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는 지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해지죠. 이런 개인화된 AI 조수를 넘어서 알트먼이 특히 기대하는 미래 기술 분야는 뭐였나요? 그는 그 AI를 활용한 과학 연구의 혁신 가능성, 여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더라고요. 과학 연구요? 네, 과학적 발견이야말로 인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진보다 이렇게 믿는 것 같았어요. AI라 뭐 질병 연구나 신소재 발견, 예를 들면 상온 초전도체 같은 거요. 이런 난제의 해결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실제로 최근 모델들이 과학자들 생산성을 높여서 발견에 기여하기 시작했다. 이 점을 주목하더라고요. 아, 과학 분야에서의 혁신? 또 다른 축으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의 혁명을 꼽았죠. 네, 맞습니다. 이미 지난 2년 동안 AI가 개발 방식을 많이 바꿔놨지만
앞으로 몇 달 안에 그만큼의 큰 변화가 또 올 거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몇 달 안에요? 와, 네, 마치 종교적인 경험처럼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보였어요. 종교적인 경험이라. 비유가 강렬하네요. 그렇죠. 일부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과거에 2년 걸릴 일을 AI 모델 덕분에 단 몇 시간 만에 해냈다. 이런 경험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 코딩 보조를 넘어서 복잡한 문제 해결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개발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행위 자체의 본질을 바꿀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능력에는 필연적으로 그림자가 따르잖아요. 안전성, 위험, 그리고 궁극적으로 AGI, 즉 범용인공지능에 대한 질문들이죠.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죠. 알트먼이 가장 우려하는 구체적인 위험 시나리오는 뭐였을까요? 그는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오용의 위험이 커진다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특히 생물 테러나 아주 심각한 사이버 보안 위협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 또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스스로 막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모델, 이런 것들의 등장을 가장 큰 잠재적 위험으로 꼽았어요. 허위정보 확산 같은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위협에 초점을 맞추는 거군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오픈 AI의 노력이 바로 그 준비성 프레임워크라고 설명했죠. 맞습니다. Preparedness Framework. 최근에 안전팀 일부 인력이 이탈했다는 소식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요. 네, 알트먼은 그 준비성 프레임워크가 그냥 구호가 아니라 모델 개발 단계별로 잠재적 위험도를 평가하고 특정 임계점을 넘으면 출시를 보류하거나 수정하는 아주 구체적인 관리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전팀 이탈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나요? AI 안전에 대한 접근법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오픈 AI는 수억 명이 사용하는 시스템의 안전 기록에 자부심을 느낀다. 뭐 이런 식으로 답했죠. 그러면서도 과거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위험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미래 대비. 네, 특히 AI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나아가면서 안전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낮은 위험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배포하고 피드백을 통해 학습하는 과정, 이게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AGI,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 자체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도 좀 흥미로우면서도 우려스러운 지점인 것 같아요. 오픈 AI 내부에서도 통일된 정의가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알트먼이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연구원 10명한테 물으면 14개의 정의가 나올 거다. 이럴 정도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어요. 허허, 14개요? 네. 하지만 그는 어떤 특정 AGI 순간을 딱 정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봤어요. 그건 바로 모델이 지속적으로 똑똑해지고 능력이 향상되는 그 지수 함수적 곡선 위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아, 그 순간 자체보다 그 과정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 가파른 능력 향상 과정에서 어떻게 안전을 확보하고 혜택을 극대화할 거냐, 이 논의가 훨씬 생산적이란 입장이었습니다. 그 능력 향상의 다음 단계로 주목받는 게 바로 에이전트 AI인 것 같아요. 네, 에이전틱 AI. AI가 그냥 명령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인터넷 검색하고 파일 접근하고 연락하고 실제 행동까지 수행하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알트먼이 시연했던 식당 예약 오퍼레이터 기능, 그게 아마 초기 형태일 텐데요. 네. 근데 요슈아 벤지오 같은 저명한 연구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큰 우려를 표하잖아요. 맞습니다. 에이전트 AI가 인터넷이라는 이 광대한 공간에서 활동하게 될 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작동하거나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죠. 알트먼도 그 위험성을 인정하나요? 네, 그 역시 AI 에이전트가 사용자 시스템과 정보에 접근하고 인터넷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면 신뢰와 안전 문제가 기술 발전의 가장 큰 제약 조건이 될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제품의 핵심은 결국 이걸 믿을 수 있는가, 이게 될 거라는 거죠. 와, 생각해보면 악의적인 사용자가 이런 강력한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을 막 퍼뜨리거나 금융사기를 시도하거나 사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준비성 프레임워크의 핵심 목적 중 하나라고 알트먼은 설명합니다. 어떤 위험 범주를 미리 식별하고 어떻게 측정하고
실제 배포 전에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할지 이걸 규정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글쎄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과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 더 거버넌스, 윤리 문제로 넘어가 보죠. 알트먼에게 던져진 질문 중에 가장 날카로운 것 중 하나가 이거였어요.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도덕적 권한을 누가 당신과 오픈 AI에게 부여했는가? 아, 정말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네, 어떻게 답했나요? 알트먼은 이 질문에 대해 자신도 뉘앙스가 있는 인물이고 비판의 일부는 사실일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오픈 AI의 미션, 즉 안전한 AGI를 개발해서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배포하는 것,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션을 다시 강조했군요. 네. 그리고 비영리에서 영리 구조로 전환한 배경에는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를 설명했고요. 그러면서도 과거에는 안전 우려 때문에 좀 신중했지만 이제는 AI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픈소스 공개를 확대하겠다. 네. 투명성 요구와 기술 확산 사이에서 뭔가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권력과 부의 영향력에 대한 질문도 흥미로웠어요. 반지의 제왕에 빗대서 그 막대한 힘과 자원이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진 않는지. 그 질문도 있었죠. 네. 그는 다른 CEO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개인적으로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일상의 단조로움은 여전하다. 이렇게 답했어요. 영리 모델 전환이 부에 대한 개인적 욕망 때문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요. 부가 동기는 아니다. 오히려 경쟁 구도 속에서 기술 발전의 올바른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죠.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가야 한다. 이겁니다. 올바른 속도라. 외부의 독립적인 안전성 테스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었나요? 내부 프레임워크만으론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는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외부 검증의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특히 위험 수준이 높은 영역에 접근할 때는 독립적인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죠. 인정했군요. 네, 다만 AI의 가치를 설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을 냈어요. 소수의 엘리트 위원회가 결정하기보다는 수억 명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집단적인 선호를 학습하는 방식, 이걸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의 집단적 선호. 이건 AI 가치 정립 방식에 대한 되게 중요한 철학적 입장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렇죠. 상당히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개인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인상 깊었어요. 최근에 아버지가 된 경험이 이 거대한 기술을 다루는 그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그 부분 저도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아이를 갖게 된 것이 인생 최고의 경험이고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우선순위가요? 네. 아이와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의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커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지만 미래 세상을 파괴하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 자체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 그 책임감이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 윤리학자 트리스탄 해리스 같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비판 있잖아요. AI 리더들이 기술 발전이 불가피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위험한 경쟁 속도를 늦추지 못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알트먼은 실제로는 기술적 난관이나 안전 문제 때문에 개발 속도 조절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모든 과정이 무조건적인 질주는 아니다. 이런 거죠. 내부적으로는 조절이 되고 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AI 연구 그룹들이 안전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서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고요. 다만 최근 이미지 모델의 표현 수위에 대한 정책 변경, 그러니까 과거보다 좀 더 허용적인 방향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그 부분 논란이 좀 있었죠? 네, 그건 사용자들이 원치 않는 검열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 과정의 일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합의 과정이라 해석의 여지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그가 그리는 미래, 그러니까 그의 자녀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물었을 때 상당히 파격적인 답변을 내놨어요. 네, 저도 그 답변 듣고 좀 놀랐습니다. 마치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을 때 잡지를 보고 이거 고장난 아이패드네? 라고 생각했던 아이처럼 미래 세대는 AI가 없는 현재를 상상조차 못할 거라고 했죠.
컴퓨터가 사용자를 완벽히 이해하고 상상하는 거의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돕는 세상. 상상하는 모든 것을 네, 물질적으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풍요롭고 변화의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개인의 능력과 영향력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확장된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비전인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미래 세대가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서 약간 안타까움과 향수를 느낄 것이다. 이런 다소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청난 기대감을 주는 비전을 제시했죠. 오늘 저희가 샘 알트먼과의 대화를 통해서 AI가 열어젖힐 엄청난 가능성의 문, 그리고 동시에 그 문턱에서 우리가 마주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들, 이걸 함께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창작의 정의가 흔들리고 새로운 경제 모델이 요구되고 오픈소스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무엇보다 안전과 윤리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현실이죠. 알트먼은 AI 발전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위험을 관리하면서 막대한 혜택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 보여줬고요. 네, 기술 자체의 발전만큼이나 사회적 합의, 또 사용자 피드백을 통한 안전성 확보와 가치 정립,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그리는 미래는 분명 매력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윤리적 딜레마와 잠재적 위험에 대한 고민 역시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술 발전 속도랑 사회적 수용 능력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거냐, 이 문제가 남는 거죠. 알트먼이 제시한 신중함과 기대 사이에서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쩌면 정답은 하나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균형점을 찾아보는 것,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보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마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AI 머니 토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